얘기해요. 그러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다. 벌써 저는 일찍 경험을 했다. 홍콩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성공했으면 홍콩의 후임자 계속 심어가지고 여러분도 홍콩에 가면 좀 더 힘 있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홍콩의 자리를 잘 잡아놨으면 동남아나 아시아나 좀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제 바람이고 어쨌든 홍콩에서는 개척교회 하는 거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보다. 왜냐? 나이는 젊죠. 52년생이니까 90년에 갔으니까 38밖에 안 되잖아요. 나이가. 그죠? 한참 때예요. 혼자예요. 혼자. 독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에만 이끌려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으로 쫙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사람이 따라요. 그러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보내오죠. 뭐 또 성교비 우리 동창들이 모아준 거 오죠. 75만 원씩. 또 혼자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 때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죄의 육구로 끌려서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는 안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럴 만한 연령은 다 넘으셨고 저는 그렇게 목사까지 돼서도 육에 끌려 살아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 병신 안 만들고 목숨 안 걷어가고 그냥 그 교회는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육에 끌려서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이게 목사가 이거 선교사가 그러나 그런 적도 있어요. 한참 때고 젊은 때고 뭐 영성으로 가지고 뭐 거룩함으로 매일 그냥 성령 충만을 24시간 지속해서 육으로 그냥 끌리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때 말이야 한참 젊은 때고 또 뭐 그런 대로 돈도 좀 있고 또 남이 보기에는 또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좀 육적으로 좀 이렇게 갔던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홍콩에서 1994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개척한 홍콩 안에 감리교회는 여기처럼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서 크게 두고 이만합니다. 똑같네요. 거의 사이즈하고 카페트 깔아놓은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에비앙이 제일 좋아요. 물을 사놓고 40일 동안 물만 먹는 금식 기도를 일찍 통과했어요. 1994년. 그러니까 32살 때 1994년 42살이면 52년생이니까 42살에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물만 먹고 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죄도 많이 졌지만 육에 끌려다녀 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좀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죄의 용서를 비는 회개에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저는 금식 기도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생명 걸고서 홍콩에서 가장 기억 남았던 일이 하나 있다면 홍콩에 가면 피크파크라고 있어요. 싼땡 우리나라 말하면 산정이에요. 거기에 이제 홍콩 말로 싼띵 그러는데 산정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그 홍콩에 가면은 그 추락 타고 올라가는 홍콩섬에 그 산을 갖다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죽한 달린 그 전철 밑에서 이렇게 밧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대단하죠. 그 아주 여행객이 탈 때 홍콩 가면은 홍콩산 그 빅토리아 파크 그 홍콩에 있는 그 산을 수직으로 올라가니까요. 추렘을 끌고서. 그럼 거기 딱 올라가면 홍콩이 밤에는 100만 불짜리 정정이라는 거기가 이제 이 산정이라는 데입니다. 핑크파크. 이 핑크파크 뒤에 있는 산 거기 또 더 높은 제일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저수고가 있어요. 홍콩은 물이 없어요. 물이. 중국에서 물 공급 안 해주면 홍콩은 강이 없고 천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바다로만 둘러싸여져 있지.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물 공급을 받고 사는 데가 홍콩입니다. 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산정에 올라가면 저수고가 있어. 저수고 레저바예요. 거기에는 그 산에 쌀빙에 살고 있는 산정 고급 아파트들이죠. 거기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고에 올라가면요, 산 꼭대기가 산 꼭대기. 다시 말하면 남산에 올라갔는데 남산의 제일 높은 정점에 그 뾰족한 데니까 공간도 별로 없죠. 이렇게 평지가. 근데 그걸 깎아가지고 저수고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 끝에 딱 축대를 쌓았잖아요. 저수고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두세 발 뒤로 물러가야 돼. 그래서 이제 호를 갖다가 영풍, 링펑, 또 wind of the spirit,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중국에 들어갔어요. 96년에 1년 더 있어 홍콩 그 영주권을 받는데 제가 이걸 포기했어요. 97년까지 있으면 되는데 영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왜? 정식 선교사 신분으로 가 있고 홍콩안리 감리교회를 세운 정식 홍콩안리 감리교회 유한공사, 제가 담임 목사예요. 홍콩은 유한공사라고 그래요. 교회를 유한공사. 무슨 교회? 유한공사. 이게 홍콩의 법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제 96년에 일부러 홍콩 영주권을 포기하고 맨 먼저 도착한 데가 홍콩에서 기차 타고 전철로 들어가는, 기차죠. 거기 전철로 가는 건 선전, 신천까지는 전철로 들어가고, 기차로 가야 되는 데가 남방 최대 도시 광주, 광동성 광저우에 처음 자리를 잡았어요.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그게 제가 중고성계 첫 출발을 시작한데 본토에서 첫 출발한 게 1998년입니다.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해가 아시죠? 1949년 10월 1일.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중국뉴스 가끔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라 이런 그 모택동이 그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서가지고 중국 그 백성들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는 그 군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외치는 거 들어봤죠? 중화인민공화국 창립라. 이게 모택동 소리예요. 이게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됐다 하고 건국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발표하는 거. 이거를 가끔 중국 그 국정절이에요. 중국은 꾸어칭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천절이죠. 대한민국은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기 대한민국 정부 건국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 1948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택동이가 세운 건 1949년 10월 1일. 그러나 한국이 진짜 우리 건국일은 주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걸 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10월 3일 양력으로 세자해서 우리가 개천절을 양력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설명 제가 안 들어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오늘 그냥 역사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거 깊은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경험한 거 아는 것만 그냥 얘기하고 끝날게요. 오늘은 아주 학문적인 걸 먼저 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또 학문적인 지식이 아주 짧은 사람이 아니고 또 갖고 있는 지식도 꽤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히 하자고요. 괜찮습니까? 네. 할렐루야. 동의받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도착을 했어요. 98년에. 광동성 광주에 도착해. 광동어 하는.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한족이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가 56개 소수민족이에요. 그 중에 우리 조선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 신분증을 보면 무슨 족이라는 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족이 표기가 없죠. 왜? 한국은 한족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 자랑은, 그거는 중국의 이 한나라할 때 이 한자가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는 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같아. 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은 이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간자체로 이렇게 써요. 중국의 영어는 한문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젠티즈 간자체를 쓰기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써요. 간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제
2333년 10월 3일 날 우리 개천절이 있듯이 중국도 중국 전설이 있어요. 전설. 예, 그 전설은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 복희씨, 그다음 여화씨, 신농씨, 그래가지고 복희씨하고 여화씨는 이복 쌍둥이 형제예요. 거기서 난 것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농씨인데 중국의 신화는 사람의 몸이 밑에는 뱀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머리로 이렇게 사람으로 되어 있고 뭐 하여튼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뱀이 등장하는 것. 그 뱀이 인류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인이 나면서 그 아벨이 나면서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의 이런 전설과 그다음에 그 남녀가 물론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서로 첫 번째 이렇게 반신반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의 전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성경적인 거하고 조금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구나. 뭐 왜 뱀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그건 중국의 전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이런 깊은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제 경험만 얘기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소개하면서 그냥 오늘 강의는 그렇게 할게요. 이쪽 거 제가 준비한 거 다 빼놓고 뭐 다 했어요. 뭐 한 나라 더 중요한 여러 진나라 통일왕국과 진시황으로 해서 한나라 왜 중국의 한자가 한나라 또 잘 아시는 대로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중화민국 세워진 거 손문으로 해서 장개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으로 한 중화민공화국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는 그런 쪽으로 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또 기회가 있을 거다 하고 그쪽은 생략하고 그냥 제가 직접 경험한 현장 얘기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냥 제 강의를 할게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다 했어요. 제가 아주 아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에 광둥성 광제도 말이 달라요. 말이 중국어 1, 2, 3, 4는 1, 2, 3, 4 광동말로는 1, 2, 3, 4를 어떻게 한다고요? 약, 2, 3, 4, 음록, 찹박, 가오사 이게 광동어의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이 중국어로는 1, 2, 3, 4, 5, 6, 7, 8, 9, 10 자, 1, 2, 3, 4가 얼마나 다른가 들어보세요. 2, 2, 3, 4 광동말로는 약, 2, 3, 4 권현중 이제 제가 먼저 본 이름을 가지고 보통화 표준말로 하면은 최현종 무시 권현중 목사 이거를 광동말로 하면은 최민종 목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무시 이거는 표준 발음이고 광동어 발음은 목시래. 퀸목시. 그러니까 이 광동 사람들은 홍콩에서나 광동에서 사역할 때는 저를 최무스 그러는 게 아니라 퀸목시. 목사를 목시 그런단 말이에요. 권자 발음도 광동어는 퀸 이렇게 나요. 퀸. 근데 표준 말은 퀸. 만약에 광동이 독립을 하면 광동어는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어지. 그냥 하나의 언어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의가가 달라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광동에 잘 잡았는데 아니 말로 듣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중국하면 뭐 시시하고 근데 제가 그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베란다에 목도리가 좀 커요. 거기서 이제 중국어로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안 하나 잡으러 안 오고 거기 이제 그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복덕방 사장, 복덕방에 그 두 형제가 하는데 결혼한 그 부인들 또 자식,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문건 수령하는 공산당 핵심 간부의 직원, 공산당 그 직원이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도 하나도 저쪽을 안 받네. 야 이거 중국 무섭네. 공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고도 안 하고 뭐 우습게 봐요.
또 그 대학교가 있어요, 광주에. 또 광주 대학교 교수가 또 전도가 돼서 또 대학교 교수가 오고, 공산당 당원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주일마다 드리는데 뭐 하나도 뭐 잡으러 오는 것도 없고 신고도 안 들어가. 광주는 괜찮구나. 그냥 마음을 팍 놓고 이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덕방 하나 이름도 나한테 줘달라고 해서 다시 이름을 바꾸겠다 해서 복덕방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 복동을 띠창공시, 우리나라 말하면 지산공사라고 그래요. 땅짓 그 아시죠? 지산공사. 띠창공시, 이게 중국의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뭘 이름을 쪄줄까 하다가 그 남쪽이잖아요. 가나안이 얼마나 훌륭해. 그 발음이 또 너무 좋아. 짜난. 그러면 또 짜라는 건 중국말에 더할까, 더한다는 가도 자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래, 짜나 남쪽에 더한다. 또 가나안에 또 천국도 소유하는 거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갖고 그 나한테 전도되어준 그 중국 형제의 그 복덕방 이름을 짜난 띠창 홍수라고 져줬어요.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을 중국어 성경에는 가나안을 짜난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기독교라는 기독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독.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라고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기독이 크라이스트를 중국 사람들은 뭘로 한자어로 음역을 해놨냐면 지두. 이 기독이 중국 발음으로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꼭 그래야 돼. 지두 그래요. 지두. 어떻게 비슷해 들려? 크라이스트, 지두. 이 중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가 지두라고 들렸나봐. 지두. 그래갖고 이 지두가 한국 발음의 한자가 기독이에요, 기독. 근데 이것이 크라이스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기독은 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자음으로. 이게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지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중국 음으로. 야,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하고 뭐 그래도 북경까지 해서 이따 천장한 것도 어떻게 중국 사람들 성격이 중국사 성격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얘기도 해야죠. 중국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을 통해서 많이 아셨고 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 그 실질적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해에 있다가 어느 기회에 음악 박사님이 오게 됐는데 광주에 상해 쪽에 좀 올라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이렇게 의견을 내놔요. 그래서 좋다. 상해 그러지 않아도 광동보다는 내가 원래 중국 산기도를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 낮에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 올라가서 영하 5도, 10도, 20도 떨어져도 3년 동안을 바이오에서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때 10억을 내품해 달라고. 참 크기도 크지 꿈이 야무지게. 10명만 구원해도 잘하는 건데 심지어 나는 10억을 내품에 안겨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신학교 학생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중국의 길을 여셨지만은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중국 문학자예요. 중국 문학상을 타신 분이고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박식한 분이죠. 그래서 부여여고 교사, 배화여고 교사 하시고
대전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 가시고 끝에는 이제 천안여고, 대천여고 교장, 두 학교 마지막 교장을 하시면서 퇴임하시고 이제 한국일보 바둑 해설을 또 일본이라는 호로에 조남철 씨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버님은 일본 동경외고 대학을 나왔는데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조남철 씨 덕분에 우리 아버님이 한국일보 바둑 해설을 일본이라는 호로 그 명인전 관전기를 쓰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 바둑 해설자, 또 중국 문학자. 196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희 아버님 중국 문학상 타신 거 아니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모르는데 야 신문에 크게 났어. 우리 아버지 그 중국 문학상 탄 것이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셔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기 학생이니까 자기 반. 그런 분이에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중국.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을 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중국 문학자니까 아마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좀 일종의 아버지의 영향에서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해를 갔어요. 98년도에.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루신공원 잘 알죠? 그 홍구공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일본 상해 전승식에 일본 군인들 전승식 축하할 때 물병처럼 생긴 수류탄 갖고 가져가서 일본 그 전승식 하는데 그 단상액을 던져가지고 일본 장군들, 장관들, 주요 관원들 그냥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껄껄껄 웃은 우리 유명한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그 기념 어디에 있냐면 루신공유에 옛날 이름은 그 홍구공원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도 옛날에 홍구공원을 나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윤봉길 의사 그 추적해갖고 일본 중국 그 전쟁에서 이긴 전승식 할 때 추적한 그 윤봉길 의사 그 교과서에 거기에 육각정이 있어요. 공원에. 그게 홍구구였기 때문에 홍구구였기 때문에 홍구공원에 했다가 중국의 중국의 대문학자 루신을 따갖고 공원 이름을 바꿨어요. 루신공원이라고. 그래서 그 루신공원이 이제 전도하는 데야. 또 아파트도 19층 그 뒤에다 높은데 잘 얻어가지고 공원 가서 전도하는 거야. 거기 가서 부태주샤완권은 지성장매후 주성님 사내이기 통롱 통전 와주주의 왕우주원 일장도 부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지인 그거 부르고 또 주기도문을 또 중국어로 부르고 기본으로 세 개는 불러요. 송영으로 일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치명원디엔 나 같은 지인 살기신 중국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중국어로 부르면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이 보고 있어. 공원에서 육각정 안에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19층 저게 내 사는 아파트니까 저기 일요일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된 사람들이 동대대학 교수 상해 도로를 설계한 3대 과학자 중에 하나의 상해. 그분이 후이남 임파선암이 있어가지고 공원에 와서 휴식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대여가 동대대학 도로교통과 교수가 전도대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주일날에 뭐 자기 집 나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 다 부인들 아들들 소개시켜가지고 그 부인도 교회 나오고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물론 직업이 어떤가에 따라서 큰 인물 작은 인물 인간의 차등을 두면 제가 잘못된 거겠지만 어쨌든 학식이 많고 그릇이 좀 크게 갖춰져 있고 그러면 대어 아니에요. 그래도 PM이나 미꾸라지보다는 잉어가 낫잖아요. 그래도 고래가 낫고 내가 이런 의미 이런 말씀 드려 기왕이면은 큰 인물 낚은 건 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지 연세대 또 교수였던 지금 93세 되신 분인가? 김동희. 내가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나 그분 목소리 흉내 못 내겠는데, 그분 어쨌든 유튜브에 방송에서 신의 한도 잘 보는데, 어쨌든 김동길 박사님 목소리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처음 내는 거라. 아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 듣기도 지루하시죠. 그러나 한 10분 더 하고 끝나면 되나요? 네, 시간을 제가 알아야 되나? 무조건 난 그냥 미련하게 뭐 그냥 오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힘든데 계속 앉혀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뭐 한 3시 한 20분까지 한 15분 더 시간 주시면 제가 뭐 3시 20분에 끝날게요. 뭐 또 미련하게 오래 하는 사람 아니니까 화장실로 가셔야 되고 앉아있으면 힘드시고 또 일어나고 왔다 앉았다 하셔야지. 이게 좀 이게 기쁘신 분들한테 학문적으로나 모두 훌륭한 분한테 내가 뭐 이거 교과서적인 거 가지고도 하려고 했지만 내가 오늘 스타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지금. 사실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고 그런 거 좀 하려고 좀 많이 준비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이거 프린트도 해오고 근데 복사는 못해서 드리지만 어쨌든 물론 책에서도 발췌한 거니까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책에서 책에서 뭐 뽑아온 거니까 뭐 나중에 책에서 얼마나 읽으시는 거니 나중에 내가 시간 있으면 카피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내용이. 책이 참 좋아요. 책이 아주 읽을만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이라 그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내에서 동계대학 교수도 되고 또 전선주를 끌어먹어가지고 그 도둑질해가지고 팔아먹어 내가 지역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도 공원에서 전도가 되고 얼마나 참 안 되고 전선주를 얼마나 배고프고 돈이 투명하면 도로에 있는 전선주를 끊어가지고 팔아먹어요. 중국이 그래요. 죄송해요. 옛날에 배고팠을 때 사람고기 삶아 먹은 거 다 알죠? 이놈 먹은 거. 얼마나 또 왕조가 타락했나 아세요? 아들이 왕후를 갖다가 내 것만 관계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태자의 그 부인인 그 여자를 또 건들고 뭐 많아요. 뭐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친형과 친아우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친형과 친아우를 죽였는데도 그거 또 정치 잘하잖아요. 또 당나라 또 위대하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야경이 또 하죠. 어쨌든 중국 역사를 보면 권력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유 참 끔찍끔찍하고 정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중국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인간의 그런 정권 때문에 친아버지도 죽이고 친아들도 죽이고 친형도 죽이고 친동생도 죽이고 아유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끔찍해요. 인간이 이렇구나 정권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말하면 뭐예요? 최근에는 누가 죽었어요? 박원순이 죽었잖아요. 노무현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뭐 정권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이 우리도 역사도 말해줘요.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비참해요.